환절기나 겨울철 코질환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에서 콧물을 만들어서 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부비동에서 코로 잘 나오지 못하고 잘못하면 막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고이게 되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면 그게 만성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성화되면 막 냄새 날 것 같은데 고름이 쌓여 있으니까. 하수구 냄새 나듯이 썩은 악취가 납니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축농증의 거의 대부분은 후에 옵니다. 아. 자, 김철증 이름은 낫는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을 순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지면 유난히 코가 자주 막히고 콧물이 멈추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코질환 중 하나인 축농증,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각종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을 앞두고 코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덕입니다. 이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은 전문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을 지정받았고 병원 설립은 1995년에 설립돼서 올해 만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0배지를 또 달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이상도 원장님은 이렇게 코 전문이니까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이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코 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코가 막히면은 우선 숙면, 밤에 잘 때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코골이, 수면무호흡도 나타날 수 있고 낮에 그러니까 피곤해서 졸리고 의욕도 안 생기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업무 성적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뚫리는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찬바람 불면은 이게 코가 막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약간 코 증상하고 이런 겨울철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코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차고 건조한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꽃가루 하면은 봄에만 날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봄에 한 번 날리고 가을철에 한 번 날리고 봄에 날리는 꽃가루는 키가 큰 키의 나무들이고 그 꽃가루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는 키가 작은 식물의 꽃가루들이 많이 날리는데 가을철이 피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에만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가 날리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는 가을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절기나 겨울철 코질환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축농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축농증 하면은 축이 한자로 저축할 때 축자예요. 그리고 농 하면은 고름 할 때 농자예요. 증은 증상이죠. 코가 있고 해골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부비동이라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로 부비동. 근데 거기에 부비동하고 비강, 코에서 콧물을 만들어서 코로 통해서 합쳐져서 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부비동에서 코로 잘 나오지 못하고 잘못하면 막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고이게 되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면 세균이 자라고 맑은 콧물이 그러면 누렇고 끈적끈적한 콧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라는 건 부비동에 농이 저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비동이라는 게 이제 얼굴뼈 안에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왜 빈 공간을 만들어 놨을까요? 코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숨을 쉬죠. 맞죠. 냄새. 또 있어요. 공명. 공명. 우리가 공명. 목소리는 성대에서 만들어지죠. 코에서 공명이 일어나는데 공명이 일어날 때 부비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리가 성대에서 만들어지면 입에서 일자 공명이 일어나고 코에서 공명이 일어나는데 부비동이 잘 뚫려 있으면은 많이 뚫린 소리가 나는데 막혀 있으면은 코 막힌 소리가 나죠. 부비동이 코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거를 도와줍니다. 콧물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데펴주는 라디에이터 역할도 해주고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 차게 식혀주는 에어컨 역할도 해주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습도를 높여주는 가습기 역할도 이런 게 콧물들이 다 하는 일인데
부비동에서 콧물을 같이 만들어줘서 하고 얼굴이나 이 안면, 이 해골뼈가 꽉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분산시켜서 흡수하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부비동의 역할이 많이 맞네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관이네요.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축농증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축농증의 제일 많은 증상이 코막힘, 코막힘. 누런 코, 그다음에 후비루라 그러는데 보통 후비루는 맑은 콧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런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또 안면 통증. 여기 광대뼈 통증이라든지 치통 심하면 치통까지 있어요. 치통까지 온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니 근데 치아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치통까지 연결이 되나요? 부비동에 이제 이마의 전두동, 눈 옆에 사골동, 눈 밑에 상악동, 그다음에 코의 제일 뒤에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접평동 이렇게 네 개가 좌우로 쌍으로 8개가 있는데 상악동의 바닥이 잇몸뼈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악동의 염증이 코에 문제가 있어서 배출이 안 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치주염이라든지 잇몸뼈에 염증이 있으면은 잇몸뼈에서 염증성 분비물을 과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맑고 끈적끈적한 콧물은 잘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염증은 끈적끈적하고 아주 진한 그런 콧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질 않죠. 그래서 고이죠. 그래서 뭐 이 치아에 통증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고령화되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 코를 포함해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왜냐하면 상악동하고 잇몸뼈하고는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악동에 염증이 부비동염이 있을 때 그냥 임플란트를 하면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실패가 없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꼭 이 축농증이 있는지 이 부비동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라. 그러니까 초기에 좀 빠르게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시기가. 그렇죠.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축농증의 거의 대부분은 감기 후에 옵니다. 감기. 90% 이상이 감기 후에 옵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걸리면 코점막, 목점막이 붓죠. 붓게 되면은 뭐 통증도 오고 코도 막히고 막 그러면서 분비물이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약을 잘 먹고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좋아지면 다행인데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두면 감기를 방치해두면 고여있는 코 분비물은 이제 산성으로 바뀌어요. 산성으로 바뀌면 환기가 안 되면은 그러면 세균이 자라요. 그래서 축농증에 오는 메커니즘이 배출과 환기가 안 돼서 고여서 오는 거예요. 축농증의 치료는 그 배출과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약물 치료도 잘 콧물이 배출되도록 그래서 부은 자연공이 좁은 게 열리도록 점막 수축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수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성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계속 고여 있고 잘 안 빠져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 고여 있는 경우도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성화되면 막그 악취 냄새 날 것 같은데 고름이 쌓여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지 않나? 예민하게 느끼시죠. 물론 악취가 나는 경우는 축농증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악동의 바닥이 잇몸뼈라 그랬잖아요. 그 이빨에 염증이 있거나 잇몸뼈가 염증으로 녹았을 때 그게 고름을 만들어서 오는 게 치성 부비동염이에요. 뭐랄까 좀 표현이 뭐한데 하수구 냄새 나듯이 아이고. 썩은 악취가 납니다. 감기 외에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그 배출되는 입구가 아주 좁거나 해박적으로? 해박적으로 예, 이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또 면역 질환인 경우도 있어요. 피 검사를 해보면은 호산구라고 염증에 관계하는 그 혈구 세포인데 호산구 수치는 대개 5 이하가 혈액에선 정상인데 제가 최근에 본 환자는 39까지 나온 환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호산구성 비부비동염, 코 과잉 면역 축농증. 반응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왜 우리 그 담낭에도 뭐 용종 생기고 우리 대장에도 용종 생기잖아요. 요 코 점막에도 용종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그거는 부비동염이 있는 환자의
한 40% 이상이 용종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폴립을. 그것도 막 자라요? 잘하죠. 어떤 분들은 코 막 끝에까지 보일 외관에서 보일 정도로 자라는도록 방치해 두는 분도 있고 이게 자라서 목 뒤에 목구멍 뒤까지 꽉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농증의 어떤 증상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환자 증상을 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축농증은 코막힘, 누런 콧물, 목 뒤로 누런 가래 넘어가는 거 병력 청취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엔 내시경을 봐요. 아, 내시경. 네, 내시경을 보고 내시경에서 좀 이상이 있으면은 CT를 찍죠. 네, 그렇게 한번 검사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축농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진행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일단 내시경 급성. 검사하고 CT 검사를 했죠. 네. 그거를 종합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죠. 근데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하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제하고 코 점막이 부어 있으니까 점막 수축제, 그다음에 분비물이 많으니까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맑은 콧물은 그냥 잘 넘어가는데 축농증은 끈적끈적하고 고름이에요. 그래서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콧물을 묽게 해주는 점액 용해제 이런 약들을 쓰는 게 약물 치료의 기본입니다. 물론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코 세척. 아하. 조그만 250시대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를 이제 거기다가 식염수를 채워서 세면대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다음에 이제 아 하면서 이렇게 짜죠. 그러면 반대편 코로도 나오든지 입으로 나오든지 합니다. 이제 코 세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코가 얼마나 피곤하고 거기에 많이 뭐가 이물질이 많이 고이고 분비물도 고이겠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척을 해주면은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도 싹 씻겨주고. 그럼 이거는 축농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을 이 코 세척을 하는 게 좋겠네요. 아주 좋죠. 그건 적극 권장이에요. 보통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권장해요? 이상적인 건 아침 저녁 권장 드리는데 바쁘신 분은 한 번이라도 저녁 때 해야겠다. 자기 전 1시간 전쯤에. 그러면 자 지금 항생제 쓰죠, 뭐 이 점액 용해제 쓰죠, 뭐 많이 이렇게 많이 쓰면은 다 날 것 같은데 급성이면. 90% 정도가 낫습니다. 약물 치료로. 그래서 축농증 하면은 다 사람들이 겁먹고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급성 축농증에 90%는 감기에서 오고 90%는 약물 치료로 잘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시는 그 10%의 분들은 그럼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병든 점막은 뜯어서 제거하고 건강한 점막은 살리고 구조는 가능한 한 살리면서 그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힌 자연공을 뚫어줘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수술하면 딱, 난 낫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수술하면은 다 점막이 아물 때까지 6주가 걸려요. 근데 6주 동안에 자꾸 분비물이 나와서 딱지가 생겨서 다시 막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서 그 딱지를 제거해주고 뚫린 거가 잘 유지되도록 치료를 해주고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세척이죠. 그렇게 수술했는데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원인 부위를 뚫어주지 못하고 2차적으로 병이 생긴 부위만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을 해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축농증은 수술하면은 90%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축농증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평소에 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추천해 주시죠. 코 점막에 가장 해로운 게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주고 건조한 거 말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그다음에 수영 수영이요. 이런 것들은 적극 말립니다. 제가 밥 먹고 이빨 닦듯이 코 세척을 하루에 2번 권장 드리는데 정 바쁘시면 저녁에만이라도 아침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권장 드리고 감기 걸렸을 때 감기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이거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콧물을 뒤로 삼켜도 괜찮아요? 더럽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이쪽 코에서 1000cc, 이쪽 코에서 1000cc 이렇게 콧물이 만들어져요. 코 점막이 호흡 상피세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섬모라는 게 있어요. 아, 뒤로 넘기는 거야? 섬모가 뒤로 넘기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삼키지 못하고 코로 나오니까 그때 풀게 되는 거죠. 그 애들 왜 코딱지 막 열심히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건조해서 그래요. 이비인후과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요. 가습기 틀어놓고 주시고 그거 띄면 코피 나고 이런 애들은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코에다가 이제 항생제 들어있는 연고 있어요. 그거를 아침 저녁 한 일주일 정도 발라주시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래도 코피가 나면은 데리고 오셔야죠. 코 질환이 코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연관이 그러니까요. 있네. 그 평소에 자기가 충농증이나 비염이 없더라도 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목구비가 잘 생겨야 아주 번듯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중심이 코입니다. 숨쉬고 냄새 맡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방어작용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코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 막히면은 코를 잘 뚫어주셔야 됩니다. 코를 잘 뚫어주시면 이렇게 인생이 뻥 뚫립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임플란트 하기 전에 꼭 부비동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질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덕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